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남국 의원직 제명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문턱도 못 가보고 윤리특위 소위 첫 문턱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위원 3명이 모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명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불출마 선언한 걸 참작해줘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4개월간 떠들썩했던 김남국 코인 사태. 김 의원은 남은 9개월 세비 받으면서 의원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수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가3, 도3 해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3명씩 구성돼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찬성 4표가 필요합니다. 익명투표지만 민주당 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2일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다른 의원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선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인 방탄이라고 비판했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냐고 지적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안은 다시 다룰 수 없게 됐고,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출석 정지를 논의할 수 있지만 여당은 의미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 47건 중 실제 처리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남국 의원, 이 눈물은 끝내 통했습니다. 국민 세금 받고 상임위 시간 동안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도요. 김 의원, 오늘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승희 기자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발목을 잡은 건 국회 회의 때 코인 거래를 하던 모습이 포착되면서입니다. 지난해 5월 논란을 일으킨 이모 발언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날 청문회 동안 김 의원의 코인 지갑에서 최소 16건의 투자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국감 당시에도 정회 시간을 빼고 총 23건의 코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국감이 한창일 때 자리를 비운 뒤 거래하거나 질의가 끝난 뒤 바로 휴대전화를 집어든 시각에도 이체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 다음 달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중에도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정 활동보다 코인 투자에 전념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실 전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고, 윤리특위 후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SNS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시각은 국회 윤리특위 소위 회의를 시작하기 45분 전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의사표명에 윤리특위는 이번 주로 미뤄졌고, 결국 8일이 지난 오늘 제명이 부결됐습니다. 근무태만 외에도 이해상충, 코인 투자금 출처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징계도 없이 끝난 코인 논란. 내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민주당 출입하는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명 물 건너갔어요. 네. 처음에는 민주당도 세게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인 논란이 불거진 게 지난 5월인데요. 당시에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만큼 단호했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면서 제소했는지 들어보시죠.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김 의원 제명 권고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절차가 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생각이 바뀐 겁니까? 이 대표와 상의한 결정인지 송기현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의를 한 듯한 뉘앙스죠. 또 다른 의원도 채널A에 이 대표 의중이 반영 안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기현 간사는 오늘 표결 전에 민주당 위원들에게 소신껏 투표하라면서도 제명까진 아니다라는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는데요. 사실상 부결이 당론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바뀐 거예요? 45분 전에 했다는 김남국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때문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김남국 의원이 징계 수위 정하기 40분 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늘로 일정이 미뤄졌죠. 그 뒤에 민주당 내에서 어차피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니냐, 제명은 지나치다는 동정론이 번졌고요. 철험회 등 친명계 의원들이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어차피 김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은 명분일 뿐이고 민주당이 정말 걱정하는 건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 즉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같은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한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도 본회의 표결은 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이 오늘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부결된 걸 환영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지지층의 반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김남국 의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는 완전 끝난 겁니까? 네, 민주당은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30일 이내 출석 정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징계 수위가 확 약해지죠. 국민의힘은 너무 약하다면서도 징계를 안 할 수도 없어 고민 중입니다. 결국 어쨌든 임기는 다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남은 임기 9개월 김 의원 세비로 6억 원의 세금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위한 민주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참여연대조차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탈당시키고 이제와 부결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워크숍에서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루 만에 공년불이 된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동원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년째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을 이슈화했습니다. 흉악 범죄가 많아지자 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 내렸는데요.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 문제라면서 외국 눈치는 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26년째 실제 집행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사형 제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입니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외국 눈치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국 교정기관에 사형시설 점검도 지시했습니다. 법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은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 장관이 명령하면 교정기관 교수대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현재 사형 집행시설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4개 교도소에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있던 사형시설은 2015년에 이전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장관 발언에 대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경고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일단 교정당국은 장관 지시가 있었던 만큼 사형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멈춰 있고 사형수 59명이 있습니다. 한 사형수는 30년째 복역 중입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강호순 등 이 떨고 있는 사형수 누구인지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장 마사지, 전화방 등에서 여성과 노인 무려 20명을 무참히 살해해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취재진 앞에서도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2005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지만 18년 넘게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한 쾌락형 살인마 강호순 역시 형 확정 후 14년째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최근에 사형 확정자는 지난 2016년 GOP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선 900명 넘게 사형이 집행됐는데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의 마지막으로 더는 집행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남은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 수감만 하다 보니 장기 복역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993년 원주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방화 사건으로 15명을 죽게 해 사형을 선고받은 원원식은 30년째 최장기 사형수로 수감 중입니다. 사형 집행 시후 30년이 다가오면서 자칫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는 지난 6월 부랴부랴 집행시효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유명무실해지다 보니 사형제 위헌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고 최근 다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사형 집행에 불씨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개발 차원이 아닌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겠다고요. 기존 계획은 2025년까지 올스톱되고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 원점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이 6,260억 원에서 78% 깎인 1,470억 원만 남은 새만금 개발 사업. 유례없는 예산 삭감에 이어 이번엔 국토교통부가 전체 사업의 방향타인 기본 계획을 다시 짜기로 하면서 갈림길에 섰습니다.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빅픽처를 짜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의 기반시설 사업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을 이르면 다음 주 시작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용역 결과를 내고 이걸 바탕으로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적어도 2년 이상 멈추게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내년 착공하려던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철도와 도로 건설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 자체를 접는 극약 처방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새만금이 국가 역점 산업인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6조 원 넘는 투자가 유치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절반 이상 진도가 나간 도로나 항만 같은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새만금 계획은 첨단 산업체들이 입주할 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의 보복이라는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처음으로 행사 파행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과 어떤 심려를 하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민주당은 잼버리 화풀이라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다수당이만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복구시키겠다는데 복구를 안 하면 국민의힘 선심성 예산을 깎아버리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전면 재검토 소식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운명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액수를 늘리는 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만금 SOC 예산 복구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선심성 SOC 예산을 깎을 방침입니다. 여당을 통해 우회 압박에 나선 겁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예산 테러라며 공격했습니다. 폭탄 테러는 몇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요. 예산 테러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주경호 장관님, 만약에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제가 예산 편성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앞서 전북도도 잼버리 빌미로 새만금 발목을 잡지 말라며 SOC 예산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55일 만에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선 검토를 위해 야당 추천 전문가까지 다 수용하겠다면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경기 양평 군민들이 국회에 들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성명서를 전달합니다. 강하 IC가 포함된 이른바 변경안으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추진을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루빨리 재개해서 정상 추진, 조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정치 싸움이 불면요, 이 고속도로가 가다가도 삐뚤어집니다. 지난달 6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 55일 만에 양평 군민들의 뜻을 앞세워 재개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에 고속도로 설계 비용 123억 원이 반영된 건 정부 의지라고도 했습니다. 빠르면 3개월 뒤에 재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검증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야당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다 대거 포함시켜가지고 빠르면 3개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6개월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야당은 종점이 수정된 이유부터 밝히라며 국정조사 추진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땅 부근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갑작스런 종점 변경이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원 장관이 국민과 주민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양평 군민 뜻만으로 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사실상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조금 전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대통령실의 설명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홍범도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라 후반부의 삶,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을 때부터의 삶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방부가 내릴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육사에 있는 흉상의 이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후반부의 삶, 자유시 참변 이후의 이제 삶이죠. 그것과 육사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기관에서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찾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 최고위급인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육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을 보면서 기념물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수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또 안보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차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태용 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고 표현해왔죠. 정부가 이 오염수 대신 이 처리된 오염수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거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막연한 불안감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용어에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G7 국가들은 처리수로 부르는 반면 중국과 북한은 핵 오염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Japan prepares to disperse the treated water in a manner that appears to b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ly accepted nuclear safety standards. 如果日方强推核污染水排海是 야당은 정부가 일본 대변인이냐며 질타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 도쿄 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젠 도쿄 전력의 입. 어떻게 정부가 얘기하는데 일본 도쿄 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야당은 과학적 기준으로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특혜 환매를 받은 상장사가 한 곳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었죠. 바로 그 상장사가 고려 아연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한두 달 전 한 상장사의 특혜성으로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임은 이 회사에 투자금 50억 원 중 일부를 환매해줬는데 자체 자금으로 불가능하자 다른 펀드에 있는 자금을 끌어와 환매해줬다는 겁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해당 회사는 비철금속 재련기업인 고려아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재계서열 28위 영풍그룹의 주요 계열사입니다. 창업주 2세인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돈으로 김 전 총리의 사위가 고려아연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혜를 받은 바 없다. 당시 위험하다는 소문이나 팔았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얼마 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 인턴 경력서를 위조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라고 적었습니다. 잘못 쓴 글자 하나에 들통난 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13쪽 분량의 조민 씨 공소장입니다. 논란이 됐던 조민 씨의 7대 스펙 모두 허위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인 조 전 장관과 공모관계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11번 등장합니다. 특히 2007년 고등학생이던 조민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경력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잘못 쓴 모음 하나에 들통이 났습니다. 실제 호텔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인데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가짜 확인서에는 아쿠아 팰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허위 서류를 만들고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서 파일엔 속성 정보가 그대로 남았는데 조 전 장관의 영문 이름도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조민 씨 공소장엔 조 전 장관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도 담겼습니다.
조 씨는 부모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고민하자 의사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손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등이 뭘까요? 네, 하얀 진돗개 백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했는데요. 손등에 백구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불법 개식용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리 정해진 일정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제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현장에 갔는데요. 이 언론도 거의 없더라고요. 영부인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죠. 김 여사 회견이 끝난 후 관계자에게 기자회견 열어줘서 고맙다고 했다네요. 네, 김 여사가 이 개 식용 문제에 관심이 원래 많죠. 네, 특히 지난 4월 이 동물보호단체와 만났을 때도 이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죠. 여당은 아예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을 김건희법으로 명명했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김건희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초당적 표현하는 거 보니까 여야가 같이 추진 중인가 보죠. 네, 여야 44명의 의원들이 동참해 올 11월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생계가 달린 육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왼쪽에 원희룡 박민식 장관, 오른쪽에 이종섭 장관. 누가 모범생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장관들에게 정무직 공무원들이니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주문했죠. 이 지시를 잘 따른 모범생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국민의힘 총선 선대 본부장입니까?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왜 못하시죠?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가르쳐준 대로 했네요. 네, 국회 예결위에 이제 출석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이 대통령 기준으로는 모범생일까요? 정부가 처음에 특교비까지 주면서 그 공원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니까요. 광주 시민들조차도 광주 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일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광주 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왜 찰진한 색깔론이 지금 나옵니까? 색깔론은 아닌 사람한테 낙인 찍는 게 색깔론입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입니까? 대통령은 또 철진한 이념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럼 아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낙제생입니까?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에 결석해서 졸지에 낙제생이 됐습니다. 도망가는 장관론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왜 도망갑니까?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을 합니까?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꼬리 잡기나 과한 비유로 싸우는 건 하수나 하는 거죠. 논리로 이기는 진짜 고수가 누구일지 이번 정기국회 때 함께 지켜보시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이 발당장애 아들이 특수학교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해 교사를 고발했었죠. 이 양측 공방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교사는 한때 주시 측에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처를 바란다던 주시, 입장을 바꿔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주호민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선생님의 정서적 학대 사실이 명백하고 잘못에 변함이 없으니 유죄로 인정해달라, 사과하면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글이 담겼습니다. 지난 2일 주 씨가 선생님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쓰겠다며 아내와 선생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주 씨가 선처를 언급한 날 특수교사 A 씨는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씨는 주 씨 측에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 중인 정신과 치료비와 직위 해제 조치 후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산정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돈도 필요 없다며 변호인에게 위자료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대신 주씨 측에게 교사 비난을 정정해달라며 서로 사과 후 원만하게 합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씨와 A씨는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붙고 있는 상황. 교사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10월 30일 다음 공판에서 주씨 아들 가방에 있던 녹음기 녹취 파일 전체를 재생해 들을 예정입니다. 전후 맥락 파악을 위해 일부가 아닌 녹음된 대화 전부를 들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 교육당국이 초강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폭 가해자는 대학에 따라 수능 점수가 최대 10점이 깎일 수 있고 아예 지원을 못하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 폭력 조치 결과가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학폭 조치 사항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반영됐지만 교과 전형, 논술, 수능 등 모든 전형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다만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입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400점 만점의 수능 전형에서 학폭 조치 8호 전학, 9호 퇴학을 받았다면 최대 10점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 자격을 아예 배제하거나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올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학폭 불이익을 우려한 자퇴 꼼수도 차단됩니다. 대학은 검정고시생에게 학교 생활기록부를 필수 서류로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 시 불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 같은 입시 사항을 반영한 대입 전형을 내년 4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쓰레기는 되지 말자, 이런 문구가 적힌 조형물 어떠십니까?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한강공원에 설치됐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설치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교체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한강공원을 오가는 길목에 노란색 큰 글자로 쓰레기는 되지 말자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서울시와 한 제과업체가 기획한 전시를 앞두고 설치한 작품으로 환경에 대해 성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취지는 이해가 좀 되지. 아니 일종의 뭐 작품이니까. 표현은 좀 과격하고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전문적으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이나 갤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작품에 대한 설명 없이 지하철역 구조물 밑에 덩그러니 설치하다 보니 불쾌하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19년 바다미술제 당시 부산 다대 쓰레기 소각장 외벽에 LED 전광판 형태로 설치됐었습니다. 부산은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는 부착해서 해석이 어떤 오해가 적었을 텐데 이제 뚝섬은 이제 배경적인 맥락 없이 작품이 발표를 바라네. 서울시는 장소 선정만 관여할 뿐 작가와 작품 선정은 담당 조직위가 주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됐던 조형물은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오늘 철거됐고요. 대신 그 자리엔 새로운 문구의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땐 왜 그랬어요로 바꾼 겁니다. 동일한 작가의 작품인데 시민이 아닌 연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서울 도심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발견되기 17시간 전에 112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서울 강북구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저녁 8시 55분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여성은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소주 20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되게 어질러져 있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냥 뭐야, 술 먹고 또 싸웠나?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지. 그런데 숨진 여성은 같은 날 오전 3시 40분쯤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왜라고 말한 뒤 바로 전화가 끊어졌고 이후 전화기 전원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 신고 17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지만 최대 반경 2km로 수색 범위가 너무 넓어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상 여성의 주소지도 모두 확인했지만 실거주지가 아닌 가족 주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성의 가족 역시 평소 왕래가 없어 집 주소를 알지 못했고 이후 기억을 더듬어 직접 찾아가 숨진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검찰 민원실에서 낫을 들고 행패를 부린 사건, 범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공짜 밥을 먹으려고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여성의 등 뒤로 바짝 따라붙은 남성. 갑자기 몸을 숙여 여성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더니 곧장 뒤돌아 도망칩니다. 피해 여성은 모르는 남성이 중요 부위를 만지고 도망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약 20분 뒤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별 치안활동 기간인 만큼 불심 검문까지 진행했고 신고 1시간 만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순찰차 경광등을 소등을 하고 집중 순찰을 이어가던 중에 뒤에서 도주로를 대비를 하고 저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체포되면 공짜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밥값 아끼려고 범죄를 저지른 건데 강원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찾아간 20대 남성.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달라며 행패를 부린 겁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을 가한 남성은 결국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등촌역에서 40대 여성이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폭행했는데 여성은 갈 곳이 없어 교도소라도 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떠나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전국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공구만 털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휴대전화 없이 현금만 쓰면서 1년 넘게 훔친 공구가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닫힌 문 틈 사이를 기어 공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자신의 몸만한 마대자루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40대 A씨가 대전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구 700만 원치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공사 현장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치의 공구를 훔쳤습니다. 공사장 철문을 절단기로 잘라내거나 공사장 차단막 사이에 난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훔친 공구를 여행용 가방에 가득 담아서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밤이면 텅 비는 공사 현장에 인부들이 공구를 놓고 퇴근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작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고 받은 돈은 유흥비 등에 썼습니다. 범행이 1년 넘게 이어졌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현금밖에 안 써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이것만 이용을 하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나 봐요. 네, 없어요. 숙박업소 돌아다니면서. 절도전과로 수감됐다가 2021년 출소한 A씨는 이번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며 또다시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장마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주말까지 쭉 비가 온다는데 태풍도 올 수 있다거든요. 더 많은 비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한반도 남쪽으로 소용돌이 3개가 눈에 띕니다. 2개의 태풍과 곧 태풍이 될 수 있는 열대 저압부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지금 서태평양 열대 바다는 뜨겁습니다.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달하기 상당히 좋은 해양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해수면 온도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29도에서 30도 정도의 해수면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을 장마의 위력이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남부와 제주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60mm 이상 쏟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쪽의 찬 저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고기압이 한반도 위에서 대결하면서 장마 전선이 정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하면서 앞쪽으로 비구름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풍 하이쿠이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모레 판가름 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태풍 강도, 태풍 이동 속도, 주변 기압계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미 강한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방목하던 소가 고립이 됐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소 한 마리가 크레인에 묶인 채 올라옵니다. 어린 송아지는 소방관이 안고 조심스레 올립니다. 오전 10시 반쯤 제주 대정읍 한 저류지에 빗물이 차오르면서 방목 중인 소 6마리가 고립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 소들은 소방당국이 안전한 곳으로 유인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지역엔 오늘 0시부터 정오 사이 10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큰 소들은 저희가 물에 안 닿는 곳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동시켰고, 작은 송아지는 안전벨트를 채워서 제가 안고 크레인을 이용해서 구조했습니다. 건물 지하층에 흙탕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침수피가 심각하지만. 제주 지역엔 한때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쏟아지면서 바깥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한때 시간당 58mm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 6곳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남과 경북 등에서도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빗길에 8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 1명이 다쳤고, 광주에선 빗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5m 아래 지하철 공사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몇 년 전에 버스 요금을 제대로 안 낸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양심 고백한 시민이 있습니다. 시청에 현금 25만 원 그리고 사죄 손편지까지 보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청 버스 운영팀에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으로 발송된 우편물에는 손편지와 함께 5만 원권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쓴 손편지에는 수년 전 서울시 버스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도 남겼습니다.
손편지와 25만 원을 전해받은 서울시내 버스조합 측은 도리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아서 요즘 세대에도 이런 분들 계시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요금을 낼 경우 버스 기사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금을 내지 못하는 승객을 그냥 지나치는 것도 곤욕입니다. 기사님 어디까지 좀 태워주세요라고 할 때는 이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는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시면 다음에 다른 노선을 이용하실 때 그때 이제 한 2명, 3명 더 찍으시는 게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들은 25만 원 양심 요금의 감동이 긴 여운으로 남길 바랍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그런 따뜻한 온정이 있다는 게 저는 대중교통 기사로서 감개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군인을 무리하게 동원하려 한 지역 축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병들에게 어우동이나 내시 복장을 하고 방문객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비판이 일자 주최 측이 결국 철회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인제 마의태자 문화제입니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의 아들로 고려의 항복을 거부하고 산속에서 최후를 맞았다는 마의태자를 기리는 행사입니다. 주최 측과 인제군은 다음 달 2일 개막을 앞두고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SNS 계정을 통해 대민 지원 문건이 공개되며 논란을 샀습니다. 장병 20명에게 신라 의상을 입혀 방문객과 사진을 찍도록 했습니다. 왕과 중전, 신하는 물론 어우동과 내시, 하녀 등 구체적인 역할과 인원까지 배정해놨습니다. 인제군에서 복무 중인 군 간부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내시와 하녀, 어우동 역할을 맡는 게 대민 지원이냐며 피해로 역할을 맡게 될 간부들 인권을 부디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제군과 주최 측은 군장병 지원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협조 요청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왕복도 입고 장군복도 입었으니까 같이 찍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했지 저희가 이걸 강제로 젠징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요청한 부분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선 군의 대민 지원은 무료로 쓰는 일손이 아니다. 쓸데없는 대민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는 비판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피싱은 성공 확률이 떨어지자 아예 가짜 우편물을 만들어서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새로운 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으로 도착한 우편물.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해보니 실제 기관 이름과 주소도 같아 의심 없이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센터라고 해서 바로 공문이 와서 저희가 대출을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쓰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팩스를 집어넣고 나면 이제 전화로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피싱 사기 일당이 제작한 가짜 우편물이었습니다. 신뢰를 준 뒤 대출 지원 사업을 핑계로 선납금, 수수료 등의 현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도 새롭게 등장한 수법입니다. 가짜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은 뒤 피해자가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겁니다. 경찰은 문자나 전화 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자 오프라인 우편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우편물을 받으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먼저 확인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무적한데 스페인 축구계가 난파 직전입니다. 축구협회장이 여자 월드컵 우승 선수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사건을 계기로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성 권리를 상징하는 보라색 팻말과 깃발을 들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열린 피파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스페인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에게 강제로 키스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회장을 규탄하는 겁니다. 당시 모습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Bueno, un asco horrible. O sea, lo primero, antes de que se viera como de cerca lo del pico que le dio sin consentimiento y tal, esos abrazos, esos magreos fuera de lugar, con toda la gente internacional ahí en el Mundial de Fútbol. 여자 대표팀 코치들은 동반 사퇴했고 국가대표 등 81명의 선수들이 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피파는 루비알레스에게 90일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고 유행까지 나서 스포츠계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알레스는 급히 변명했지만 Un piquito y ella me dijo, vale. Pues ya dijo que era una anécdota y demás. 무마하려고 압박이 있었다는 해당 선수의 폭로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외신들은 20세기 중반 가정적, 순종적 여성상을 강조했던 프랑코 독재 정권 당시의 이른바 마초 문화가 잔재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다음 달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인기 선수는 누굴까요? e스포츠계의 BTS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거느린 이상혁이 오늘 금메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 계정이 1억 개가 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의 최고 권위 대회는 롤드컵입니다. 전 세계 500만 명 이상 결승전을 시청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합니다. 롤드컵 역사상 최고 선수는 페이커 이상혁입니다. 롤드컵을 3번이나 제패했고 추정 연봉은 70억 원이나 됩니다. 이상혁은 이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한국 대표단 전 종목을 통틀어 팬이 가장 많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메달을 따게 된다면 결승전 때 입었던 유니폼에 사인을 해서 경품으로 드리는 걸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혁은 프로 무대에서 10년 넘게 최정상 기량을 발휘하며 세계적 팬덤을 형성해 e스포츠계의 BTS로 불립니다. e스포츠 외교관 역할을 하다 보니 과거 BTS의 병역 특례 논의가 있었을 때 함께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e스포츠가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이 정상에 오르려면 홈팀 중국을 넘어야 합니다. 이상혁은 롤이 시범 종목으로 열린 5년 전 대회 때 중국에 밀려 은메달에 그친 바 있습니다. 경계를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는 팀인데 변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경기력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e스포츠 대표팀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피파 온라인, 스트리트 파이터 등 4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을 노립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도 비가 계속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남부와 제주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국지성 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영남 서부와 제주에, 내일은 경남권 동부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부산 등 경남과 제주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경북과 전남은 30에서 100mm, 중부지방은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더위는 없겠고요. 북상 중인 태풍의 경로에 따라서 다음 주 예보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비판이 거세졌을 때 민주당이 자체 조사에 나섰었죠. 그러자 김남국 의원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탈당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거니 지켜보라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윤리위에서 김 의원 제명 반대를 했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하라고 권고했는데도요.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